일반적으로 어지럼증이 있으면 이비인후과에 가서 이석증이 아닌지 검사 받으신 분이 많은데요, 의외로 귀의 문제가 아니고 자율신경이나 위장, 심장의 문제로 어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누워있을 때는 혈압이 정상인데 누운 상태에서 일어나서 혈압을 체크했더니 30 이상 떨어졌을 경우에 저희는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이름도 붙이고,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자율신경 기능이 저하된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뇌 주치의 손덕치입니다. 우리가 어지럼증은 일반적으로 어지러운 양상을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술 마시고 나서 다음날 빙글빙글 돌고 어지러운 듯이, 이런 어지럼증이 있는 것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귀의 문제에서 생긴다고 해서 그런 경우는 이비인후과적인 검사나 진료를 받아보게 되는데요, 빙글빙글 돌지 않는 어지럼증, 현기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쉽게 해서 띵하거나 아찔하는 듯한, 아니면 눈앞이 캄캄해지는 어지럼증이 있는 경우는 이런 건 대부분 귀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혈류순환 장애로 인한 어지럼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원인이 자율신경의 문제나 심장, 위장관 같은 문제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생리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저는 산소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충분한 혈류를 통해서 산소와 포도당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특히 산소에 부족한 상황이 되게 되면 현기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산소가 부족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위장관이 약해서, 즉 소화력이 떨어져서 음식을 먹는데 과도한 산소를 흡수하게 되면 뇌에는 상대적으로 저산소 상태가 나타나서 어지럼증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심장 기능이 약하신 분은 급격한 자세 변화나 급격한 운동을 과다하게 많이 했을 경우에도 뇌에 산소를 공급할 수 없어서 현기증이 유발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율신경이 우리 몸의 혈류순환을 조절하는 기전을 제가 한번 모형으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워있을 때는 상식적으로 혈액이 골고루 전신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분포하게 됩니다. 근데 누운 상태에서 우리가 일어났을 때는 중력에 의해서 뇌로 가는 혈류는 적어지는 게 정상이죠. 근데 우리 몸에서는 당연히 우리 몸의 중추, 뇌에다가는 항상 일정한 혈류를 공급해줘야 됩니다. 이때 작용하는 신경이 바로 자율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 자율신경 기능을 어떻게 하냐면, 하체에 있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뇌로 가는 혈관은 확장시켜줘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더라도 뇌에는 항상 동일한 혈액이 동급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자율신경이 담당하게 됩니다. 때문에 자율신경 기능이 약해졌을 경우에 방금 같이 얘기 드린 현기증이 유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검사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누워있을 때는 혈압이 정상인데 누운 상태에서 일어나서 혈압을 체크했더니 30 이상 떨어졌을 경우에 저희는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이름도 붙이고,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자율신경 기능이 저하된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떤 분은 누워있을 때는 혈압이 120이었는데 딱 서서 혈압을 딱 재니까 80밖에 안 나오신 분 계셨어요. 그럼 그분은 누워서 일어나면 어지럼증을 자주 느껴서 저한테 오실 때 어떤 자세였냐면 이 자세로 오셨어요. 고개를 들기만 해도 어지럽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그렇게 어지럼증이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자율신경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의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혈류량 자체가 적어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안 먹고 우리 어렸을 때 조회하다 픽픽 쓰러진 경우, 이런 경우 대표적으로 혈류량이 적어서 생기는 기립성 저혈압이고요. 두 번째는 방금처럼 자율신경의 기능을 못해서 기립성 저혈압이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자율신경으로 인해서 쓰러지신 분들은 먹는 거 다 잘 먹고 체격도 좋으신데 이렇게 일어날 때만 어지러워서 혈압이 떨어지는 양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특징입니다. 자율신경을 치료할 수 있는 저는 3단계 치료법이 있습니다. 1단계는 경추를 치료하는 겁니다. 우리가 뇌로 가는 혈류는 심장을 통해서 목을 타고 뇌로 올라가는데, 일자목이나 목이 되게 뻣뻣하신 분들은 뇌 혈류 순환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긴장된 목을 우선 1차적으로 치료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2단계 치료는 위장관의 치료입니다. 소화관을 좋아질 수 있는 침 치료라든지 한약 처방을 통해서 위장 기능이 건강해지면 뇌로 충분한 혈류와 산소를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3단계는 하체 근력 강화입니다. 현대인은 대부분 오랜 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 하체가 다 부실합니다. 때문에 하체 근력을 강화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자율신경의 기능처럼 심장과 뇌로 혈류를 펌핑해주는 기능이 강화돼야지 어지럼증이, 그리고 자율신경이 제대로 강화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파킨슨병 환자분들 중에서도 시초가 남자분들은 하체부터 흔들흔들해요. 그래서 저는 특히 남자분들은 파워워킹처럼 보폭을 크게 하고 그리고 좀 더 강력하게 걷는 게 파킨슨뿐만 아니라 자율신경에도 다 좋은 건강관리법이죠.
일반적으로 내가 두통 때문에 한약을 복용하더라도 머리뿐만 아니라 전신 기능이 다 좋아진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TMS는 이렇게 뇌의 특정 영역을 도자로 자극해줘서 신경을 활성화시켜주거나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TMS는 뇌를 자극하는 순간 한 부분에 자극하더라도 전신적인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자율신경, 특히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안정을 유도할 수가 있어서 TMS를 받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처음에 두통 때문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가슴도 편해지고 잠도 잘 오고 그리고 머리도 맑아졌다는 이런 표현을 하신 분이 되게 많고, 때문에 TMS가 저는 전신작용 같이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증증을 장기간 앓으신 분들의 특징은 활동만 해도 어지럽다 보니까 집안에서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때문에 제가 환자분들께서 항상 얘기 드린 게 좀 더 내가 활기찬 행동들 많이 하시라고 하는데요. 그때 몇 가지 제가 규칙을 얘기 드립니다. 첫 번째는 누워있는 시간을 줄이고 뭔가 항상 몸을 움직여 보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힘들어서 큰 운동을 하지 못하더라도 독서를 하시든지 음악을 들으시든지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하시든지 뭔가를 계속 하는 행동을 하신 게 어증증에 되게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하체 근력 강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때문에 근력이 없으신 분들은 걷기, 산책 아니면 맨발 걷기도 요새 많이들 하시니까 이런 행동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것도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제가 세 번째로 족욕이나 발 마사지를 잘 받으셔도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소화에 부담되는 음식을 많이 피하라고 합니다. 요새 현대인들은 보면 배달 음식으로, 특히 인스턴트 음식,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경우가 되게 많으신데 소화에 부담된 음식은 뇌 혈류를 저해해서 뇌에 충분한 산소 공급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든 겁니다. 때문에 한 끼를 먹더라도 대충 먹지 마시고 건강식으로 드시라고 제가 많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어증증 환자분들께 다 동감된 내용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때문에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잘 참고하셔서 건강관리에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뇌 주치 손덕칭이었습니다.